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상대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노란톡방 저희가 연결되어 있죠. QR코드 스캔하시고 12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되겠으니까요.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크리스탈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라이프 시멘틱스요. 9,420원에 30% 비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필명이 크리스탈이다 보니까 사진도 굉장히 예쁘신 것 같네요. 자, 라이프 시멘틱스 지금 매수가가 한 9,400원대거든요.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여기에 대한 해결 제시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종목명을 들었었을 때는 좀 뭔가 되게 좀 기분이 좋은 종목이고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매수가를 보니까 조금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유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아래쪽에서 매수를 좀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의료기기 쪽이라던가 디지털 헬스 쪽이라던가 특히나 AI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쪽 안에서도 이제 순환매들이 좀 많이 돌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가격은 높지만 가격 조정이 충분히 그 이후로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차트 안에서도 기간 조정들과 바닥을 횡보하는 그림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늘리면서 위쪽 구간을 좀 두드리는 모습들이 나왔고 근데 이제 매수가까지의 힘을 과연 얘가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매수가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당장은 이루어지긴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지난번 언덕을 만들어 놨었던 정고점 부근 때까지는 힘을 충분히 좀 더 써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단가를 좀 낮춰서 충분히 많이 기다리셨고 지금 내려놓기에는 굉장히 좀 아쉬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몰봉상에서도 주봉상에서도 이제는 빠질 자리보다는 올라갈 공간들과 그런 작업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관점들을 좀 보시면서 좀 더 유지를 하시고 저는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단가 조절을 좀 하셔서 조금만 더 파이팅을 해보자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조절하고 조금 더 화이팅 해보시면서 전략대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크리스탈님,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다음으로는 김상균님 사연 보겠습니다. 와우, 포스코 엠텍. 역시 누구나 하나쯤은 들고 있을 것 같은 종목이죠. 31,600원에 10% 비중. 지금 수익권에 계시다 보니까 기분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갈지, 언제 익절할지, 이익 실현할지 이거 궁금하실 것 같네요. 네, 오늘 제가 방송 처음 하면서 어떤 분들은 울상이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환호를 하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또 이제 포스코 종목을 또 매수하셔서 수익을 내고 계시네요. 네, 오늘 사실 포스코 계열의 종목들은 제가 생각하는 가치 이상은 충분히 가격들이 다 달성이 되고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고가를 뚫고 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목표가를 어디로 잡을지는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고점이 지난 전고점을 또 뚫으면서 새로운 이제 고점을 좀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지금 욕심을 충분히 더 내볼 만한 그런 위치는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4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좀 수월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대응을 하면서 이게 이제 쌍봉이 되느냐 아니냐는 이 종목이 이 자리에서 버티느냐 마느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수가가 위쪽에 있으시니까 그냥 매수가 부근 31,600원 혹은 이제 조금 올려서 32,000원 여기 부근을 그냥 익절가로만 잡고 대응하시고 여기 이탈하지 않으시면은 4만 원 적어도 4만 원 훨씬 넘는 구간에서는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종목을 목표가를 어디로 딱 정해줘서 거기까지 갈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은 일봉상의 추이를 보면서 단기 평선이라던가 아니면 11일 평선 이런 거 보면서 여기서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나는 계속 추세 보면서 가져가야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화이팅 하시고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도전을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높은 수익률도 가능하니까요. 상규님 수익 아주 극대화 전략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대박일님. RFHIC 33,900원에 20% 비중입니다. 마이너스 43%입니다.
5G 아닌가요? 아니 도분이지 상승할 이 기미가 없어서 슬픕니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뭐 20일 날이었나요? 2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게 되면서 주르륵 주가가 밀리더니 하염없이 밀립니다. 아니 5G 언제 소외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전문가님? 이제 5G는 사실 기대감들이 뭐 진작에 많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뭐 이미 지난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2019년도 2020년도 이때가 5G가 굉장히 좀 흥행을 하면서 뭐 이 종목과 더불어서 뭐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상승세가 잘 올라갔죠. 그때는 언제였냐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 뭐 LTE 쓰면서 4G에서 이제 5G를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죠. 근데 지금은 뭐 웬만한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다 5G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는 잘 나와주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G 관련된 이제 통신 장비 종목들이 2019년도, 20년도 주가 상승률이 기대감,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실제로 실적이 반영이 된 종목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종목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유행이 지나고 그 거품이 깨지면서 좀 많이 이제 좀 좌절을 하게 되는 이런 그림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매도를 했었으면 좀 진작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5G는 뭐 지금은 사실 당장 모멘텀이 좀 약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미국에서의 뭐 통신망 늘린다라던가 인도 시장 진출이라던가 이런 내용들도 좀 단발적으로 이제 뭐 하루 이틀 올리는 그런 영향력 말고는 잘 반영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아싸리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통신망 뭐 이제 뭐 6G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쪽 세대까지 뭐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다른 종목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이 좀 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쪽에서 이제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몇 주씩이라도 좋으니까 비중을 조금씩 좀 줄여가고 새로운 종목으로 투자해서 이제 복구를 하고 회복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5G를 가지신 분들께는 계속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뭐 손절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좀 가지고 버텨보시되 기회가 되면은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좀 줄여가는 그런 전략들을 저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박님 대박 나시라고 파이팅 에너지 저희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상자 저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박도 히든 공략주 톱5가 여러분들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과 뭐 궁금증들, 시장 상황들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QR코드 스캔 1279 누르고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도 저희 봐드리고요. 더불어서 히든 공략주 맞추신 분들 커피 쿠폰도 선물로 드릴게요. 많이 종목명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히든 공략주 탑5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남자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탑5 첫 번째 7월 18일 웨이버스 살펴보겠습니다. 말하자마자 바로 날아갔기 때문에 초고가 수익률 29.32%를 기록했고요. 신스틸 역시도 7월 초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초고가 수익률은 20%를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K4 종목 되겠습니다. 고가 대비로 5%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웨이버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날아갔어요. 아주 시원하게 홈런처럼. 그러다 보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거 왜 횡재냐. 어머나 세상에 다비드 전문가님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들고 계신 분들 전략 잡아주세요. 네, 뭐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뭐 3번을 줬는데 뭐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은 욕심이 상당히 좀 과하다. 라는 네네.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사실 뭐 사고 팔고 해도 뭐 이제 2-5번의 이상의 뭐 수익을 좀 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음봉으로 조금 좀 밀려 내려온 시점에서는 웬만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다 팔고 익절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웨이버스는 제가 지난주에 제시를 해드렸던 개별 종목입니다. 네, 이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었던 바닥에서 매집의 흔적이 보여지는
윗꼬리 패턴으로 이제 종목을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그런 내용들이고 사실 뭐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들은 다 빠지는 그런 장세였는데 웨이버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좀 매집의 흔적들이 좀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뭐 우량한 종목이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뭐 스몰캡 기업이다 보니까 순간 들어오는 수급 쏠림 현상들이 오히려 좋지 않은 시장에서 운이 좋게 좀 더 잘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그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개장하기 전에 시황글들을 올려드리면서 제가 추천드렸었던 이 웨이버스라는 종목은 당일 음봉 매수를 권장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시초가 이하로 빠지면서 뭐 대략 한 마이너스 2% 음봉 자리를 좀 주면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은 충분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날 뭐 25%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저는 상한가까지 살짝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그 정도의 힘까지는 좀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뭐 처음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던 분들께는 그 다음날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뭐 22%의 추가 상승, 그래서 뭐 흐름은 굉장히 좀 좋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장중에 역행하면서 힘을 좀 썼었는데 오늘은 시장의 하락 종목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힘을 못 이기고 추세가 좀 다소 꺾인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위치를 보면은 최근에 보여줬었던 윗꼬리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여전히 뭐 바닥에서의 이격이 멀지 않다라던가 이런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았었을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의 그 달린 음봉은 윗꼬리가 달리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붙은 아래쪽으로 밀리는 음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뭐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지난번처럼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주고 거래량 없이 바닥 다시 다지면서 자리를 좀 잡아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또 수익을 내셔서 이 종목을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웨이버스라는 종목이 그래도 저랑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지난 방송 통해서는 추천드리고 상한가 이상의 수익률을 또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뭐 상한가를 뭐 가지는 못했지만 뭐 1주 안에 20% 이상의 수익률은 충분히 좀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웨이버스는 뭐 깔끔하게 익절하셨으면은 오늘 제가 새로운 종목도 준비해서 이번 주에 노릴 만한 또 두 자리 수익 종목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노란톡에도 많이 입장하셔서 많은 분들이 실제 수익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수익률 말고 같이 매매하셔서 실제 수익으로 가져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AS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웨이버스 너무 과욕이 또 부르면 참사가 일어납니다. 적당하게 또 수익 챙기셨기를 바라면서요. 두 번째 또 삼성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도 한 7월 달에 말씀을 해주셨겠죠. 이 종목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했다 하면은 지금이어도 엄청난 수익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짝 눌리기는 했는데 아니 어제는 엊그제죠 21일 8,77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이 네. 또 한번 뚫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뚫을 것 같아요. 저는 뚫어야 되고 뚫릴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멘. 제가 이제 뭐 종목을 보면서 그냥 단기간 안에 줄 때 먹고 감사하고 나오자 이런 종목이 있고 웨이버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5월 달부터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약간 좀 집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뭐 부품주라던가 조선주, 뭐 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조선주는 뭐 지금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뭐 근 한 3거래일, 4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2차 전지 종목들밖에 사실 안 갔고 다른 종목들은 그냥 추세를 깨면서 많이 무너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뭐 조선주 전반적인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좀 밀린 거에 비해서는 방어력은 상당히 좋았다. 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진 않았지만 충분히 분위기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처음 제시드렸었던 위치에서 매수를 하고 잘 지켜오고 계신 분들은 뭐 40% 가까운 수익률이 지금은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조선주들이 일봉을 보면서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월봉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이 위에서 부담스러워요. 아니면은 나는 좀 내려왔을 때 사고 싶어요라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제 표현 방식으로는 이제 입질 매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일부 정도로 좀 매수를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이 종목이 내려가면 봐야지 하면은 웬만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다 그 당시 올라가는 다른 종목들을 보면서 내려가는 종목들을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반등하면은 그때 살 걸 이러면서 계속 좀 같은 상황들을 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삼성중공업은 올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 일봉상의 조정들은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아직은 뭐 상방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선주 플러스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충분히 눈여겨보시면은 충분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어서 제가 이 삼성중공업과 더불어서 이제 케이프라는 종목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프가 뭐 원하는 만큼은 아직은 잘 올라가진 못한 것 같아요. 상승률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저는 좋게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원하는 2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아직까지는 맞춰지지가 않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트와 이 흐름과 시장과 역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지금 당장 팔아야겠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또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5,000원 위쪽을 좀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는 기술적으로 이 5,000원 부분들이 전고점 이 윗꼬리 부분들이 나오면서 소화를 계속해서 해내고 있는 그런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위쪽으로 몸통으로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 쪽에 순환매가 한번 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주인공은 케이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내심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로서도 좋고 업종의 분위기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직은 조금 더 유지하시고 저랑 같이 조금 더 높은 수익률까지 도전을 계속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케이프까지 또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더불어서 이제 메디아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로 68.5%나 껑충 뛰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윗꼬리는 달았지만 4% 강세였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뭐 욕심내 볼까? 아니면 여기까지가 또 괜찮았던 거다. 과욕을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메디아나는 사실 오늘 전고점과 그다음에 52주 신고가를 쓰는 모습들이 네네. 나와서 뭐 좀 자랑 느낌으로 가지고 온 종목인데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저는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계속 관점을 좀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우리 그 PD님이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을 하나 좀 더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잘간 종목들만 보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과거만큼 이제 좋은 시세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드리고 좋은 상승세가 나오다가 오늘 뭐 조정이 나오면서 매수했었던 위치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게 됐죠. 근데 이제 뭐 SL, 화신, 그다음에 현대공업과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저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매수해서 매도를 못하고 들고 계신 분들은 저는 상황 보면서 조정 구간들을 이용해서 좀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당장 뭐 특징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 실적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니까 제가 과거에 또 강조 드렸었던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아직은 놓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려보고 파이팅 해보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보면은 다 복이 오겠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든 공략주에 대해서 아까도 좀 종목명 맞춰주세요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원전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종목에 대한 종목명을 막 올려주고 계신데요. 또 하나 지금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준 막 지금 원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또 하나의 종목명의 힌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원준이라는 종목도 제가 그러니까 비슷한 쪽이었기 때문에 뭐 비슷한 위치에 있고 그래서 네. 고민을 같이 했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근데 한데 원준은 아니다. 원준은 아니고 원준은 아니고요. 이제 5글자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이슈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뭐 리튬 테마 안에서도 좀 약간 후발적인 순환매를 보여줬었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폐배터리 쪽에서도 좀 활약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저랑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리고 예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기억도 있거든요. 지난 시즌 방송에서도 추천이 나갔었던 그런 종목이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을 할 때 이제 영어로 이제 well 이러면서 이제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well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추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김원준도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 아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정답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커피 쿠폰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잠시 뒤에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